예, 드디어 마지막 본문입니다. 저희가 수련회 시작한 게 방금 전 같은데 금방 끝나죠, 그죠?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새에 수련회 기간이 지나가지만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마음에 많은 평화의 에너지를 쌓았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집에 가보면 압니다. 집에 가보면 내 마음이 훨씬 건강해졌다, 훨씬 평화로워졌다, 안정됐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련 2년 동안 어떤 분들은 명상이 너무 잘 돼서 좋더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많이 졸리고 잡념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련의 기간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던 분들도 집에 가보면 내 마음이 훨씬 깨끗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건강해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디톡스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수련회의 힘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마음에 보약을 먹고 보신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보신이 아니고 보심이죠. 그죠? 보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을 보심하는 보약을 먹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잘 맞는 좋은 보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든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좋은, 우리 마음을 보심하는 이런 명상을 하고 나면 이 효과가 상당합니다. 효과가 상당히 지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훨씬 삶을 며칠 동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번뇌가 좀 많이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그래서 명상을 하기가 훨씬 더 집에 가면 쉽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봐야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훨씬 즐겁네. 그러지 마시고 이 기회를 삼아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라는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 마음이 마음을 개발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 상태로 변한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명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한 30분 명상하는 것도 힘들었던 분들은 집에 가서 1시간 앉아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명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지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버스가 왔을 때 그 버스를 딱 맞게 타고 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제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타야 될 버스를,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놓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야, 내 이때 기회를 잘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게으르지 말고 그때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너 노력을 해서 했어야지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 다 하시죠, 그죠? 우리 명상도 그렇습니다. 명상도 뭔가 내 마음이 좀 개발되기 시작하고 조금 발전하기 시작하고 좀 더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할 때 이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때 꾸준하게 더 수행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럼 또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명상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수행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쉬워집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명상의 재미가 더 있어집니다. 만약에 더 게으르고 더 안 하게 되면 또 다시 회복하는 게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 끝나고 나서 꾸준하게 명상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이 들었을 때 노을 져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수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수행의 흐름을 잘 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꾸준하게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자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겸비가 돼야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신의 행정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불교 수행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일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 할 마음이 납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혜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법을 듣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지혜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자선하는 것만이 직접적으로 걷기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법문을 듣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게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제대로 이해하면 내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지혜가 성숙하게 됩니다. 듣고서 이해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행해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겁니다. 틈이 날 때마다 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듣고 이해한 것들을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서 좌복에 앉고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할 때 이게 진짜 알미 됩니다. 그때서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왜 좋은지 알게 됩니다. 아, 정말 이 가르침이 괴로움을 없애고 나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 먹듯이
자기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결심이 우리를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생각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이 한 번의 생각이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게 되거든요. 꾸준하게 법을 듣고 법을 수행을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그게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의 상태인 깨달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하려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거 해봤자 별거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하는 수행도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할 때 이런저런 스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수행의 가장 좋은 스킬입니다. 이게 장애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는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가 쫑긋해집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얘기를 들으면. 근데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도 아주 이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 내 주의력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방에다가 배낭에다가 거기다 현금을 가득 채워서 이제 한 배낭을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손을 안 넣습니다. 그죠? 근데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팽개쳐 놓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수행과 명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로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잘 살펴보세요. 많은 경우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본인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거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정말 부처님 법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안 갑니다. 수행을 해도 그만큼 마음이 안 갑니다, 이게. 그게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할 때보다 명상을 할 때 더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치 기준에 있어서 순위가 되게 낮은 거예요. 마음이 잘 안 가요, 그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욕심으로. 내가 도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항상 이 스스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을 보고서 야,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이게 몇 번인가? 잘 보세요. 우선순위를 계속 올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명상에 몰입이 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하려면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거사님들은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엔 보면 당구를 다 쳤잖아요. 그죠? 당구를 처음에 배워가지고 맛에 들린 그 사람들은 보면 전봇대가 보이면 이 각이 생각난대요. 이 각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을 보면 이걸 회전을 어떻게 해야지 방향이 이렇게 되지. 이제 머릿속에 보면 이 모든 게 당구를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거죠.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 언제든지 축구공이 몸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정말 내 몸의 일부처럼 되는 거죠. 결국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 보면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유행할 때 저 어릴 때 보면 그 중학생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는 별로 못해요. 근데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가지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외국에 저 먼 나라의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어를 막 애들이 배워서 한국말을 잘하는 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가니까 주의력이 가고 주의력이 가니까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명상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일단. 마음이 가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의지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수행에, 명상에 마음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법문도 듣고, 법을 듣고 한번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사유도 해보고, 또 그냥 명상도 이렇게 저렇게 활용도 해보고, 일상에서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취미가 있으면 항상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관심 분야에 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오면 항상 마음이 가고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서 정말 욕심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지도록, 그래서 관심이 가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내 삶 속에서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관심을 그렇게 갖다 보면 명상을 실체를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근데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요모조모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거 싱잉볼이라거든요. 싱잉볼이 있는데 그냥 대충 이래 보면 큰 관심이 없으면 아니 뭐 그런갑다. 이게 뭐 쇠로 만든 뭐 밥그릇 같은 거네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보는 거죠. 이게 이거 두드려서 만들었네. 방자로 만들었구나. 이게 보면 약간의 실제로 수제로 두드려서 만드니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두드린 표시가 나네.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가네. 소리의 톤이 보면 조금 높은데 그래도 깨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소리가 나네. 위에 때렸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밑에 때렸을 때는 이 소리가 다르구나. 세세한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게 황금빛인 게 색도 예쁘네.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잘 만들었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디테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관심이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소리 나면 이게 그냥 저런 소린갑다. 모양을 봐도 뭐 그냥 밥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는갑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수행을 할 때 똑같습니다. 수행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을 대할 때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디테일하게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원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감지가 안 됩니다. 자세하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그 감을 잡기 힘듭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싱잉볼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싱잉볼이고 어떤 것이 안 좋은 싱잉볼인지,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안 좋은 소리인지 이것들을 판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을 쉽게 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데 능숙해집니다. 저는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어디를 때려야 소리가 잘 나는지 압니다. 하지만 딴 사람 때리면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관심을 안 가지고 여기에 연구를 별로 안 해봤고 실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마음을 섬세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아주 섬세한 이 마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개발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여기 가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한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막 배를 채우고 막 그냥 털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그냥 맛있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파인 다이닝이라죠. 정말 이 음식 하나하나들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가진 아주 미묘한, 아주 섬세한 맛과 향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향과 어떤 미묘한 맛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행을 할 때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항상 둬야 됩니다. 두고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저도 차를 가끔 마시는데 절집안에서는 차를 이상적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의 어떤 향이랄까 맛이랄까 어떤 품질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감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은 차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차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차를 음미하다 보니까 이 차를 제대로 파악을 한 거죠. 이 마음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항상 관심을 두려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호흡 명상도 배웠고, 자해 명상도 배웠고, 걷기 명상도 배웠고, 반조를 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이 명상법들을 무턱대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상태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 혼란스러운지, 특히나 내 마음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장애가 우리가 흔히 탐진치를 5가지로 나눕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장애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고 괴로움이라는 거죠. 마음을 관찰해 보는 거죠. 마음의 원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태인지 잘 관찰해 보면 결국은 그게 사라지고 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게 충족되지 못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악의는 뭐냐?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뭔가 싫어함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상태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자 바로 수행의 장애입니다. 마음이 흐리멍텅함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장애이고 들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게 일어날 때 일단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명상의 장애구나.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하고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관찰해야지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것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명상을 하면서 이런 장애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라는 이 번뇌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방어를 하든 거기에 공격을 하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장애가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면, 불만족이 일어나면, 실함이 일어나면, 야,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구나. 이걸 놓아버려야 되겠다. 수행을 통해 놓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만족감을 가지고 이것들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마음이라 할 때는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고, 불만족이라 할 때는 불만족을 버리고 오히려 거기서 불만족을 버리는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훈련시켜야 우리 마음에 좋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결국은 습관대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정신적 습관을 버리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요즘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정신적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3살 버릇 80까지 간다처럼 살던 대로 그냥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정신적 습관을 바꾸려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게 되면 이 좋은 습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좋은 습관이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의 시간을 지나서 습관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별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바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가 인생에 내 마음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한번 마음 먹어보십시오. 특히나 이 수련회가 좋은 계기입니다. 3박 4일 하면서 여러분들 정신적 습관이 여기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습관을 좀 더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시간을 한 몇 주만 이렇게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게 훨씬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웬만해서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이 습관을 유지하면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이 수행하는 좋은 습관들을 이 삶 속에서 한번 내가 만들어보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집에 가서 수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수련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수련회 때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